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 구하라, 구하라법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재산 중에 50%가 아닌 40%만 받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구하라법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구하는 법일까요? 이 법을 알기 전에 먼저 구하라법이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수 구하라가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수 구하라의 그 사망에 따른 1순위 상속인이 누가 될까요? 바로 배우자하고 직계비속,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수 구하라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자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도 없고 직계 비속도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속인은 과연 누가 될까요? 남아있는 가족이라고는요.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니죠. 그 다음에 형제자매, 오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 존속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50%씩 상속재산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직계 존속인 친부는 같이 교류하면서 연락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직계 존속인 친모는요, 20년 전에 집을 나가서 20년 동안 자녀 양육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식을 버린 친모에게는 상속재산을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구하라 가수의 오빠가 소송을 걸었죠. 과연 그렇다면은 자식을 버린 친모에게는 상속재산을 안 줘도 될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는 사유는 오로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민법 제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우선순위나 아니면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아니면 살해하려고 했던 자, 상속 결격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다섯 번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변조, 위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에 해당되는 사람만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에 대한 상속 결격 사유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집을 가출하고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고 버렸던 부모에 대해서도 상속인으로서 자격은 주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은요, 친부한테 50%, 친모한테 50%가 해당됩니다. 그런데요, 왜 친모한테 50%가 아닌 40%만 상속재산이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오빠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판결 결과 친부와 오빠, 상속인들이죠. 상속인들에 대한 기여분을 20%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 100% 중에서 20%는 빼고 나머지 80%에 대해서 50%, 그러니까 40%만 받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0% 주는 것도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그 법에 호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구하라법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구하라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도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시켜서 상속재산을 주지 않겠다. 이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안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습 상속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습 상속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남아있을 때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대신 상속인이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상속받아야 될 사람이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받을 수 있고요.
상속받아야 될 사람이 결격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받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친모의 직계비속은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친모가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좀 더 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줄여나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유언을 통해서 오빠한테 전액을 상속했다. 이랬으면은 유류분으로 친모한테는 6분의 1만 그 상속재산을 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즘 이제 계속적으로 3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오빠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현행법상 1심, 2심에서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는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 하고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대안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고아라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